지금 백악관에서 동아시아를 뒤흔든 충격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단 48시간 후 해상 공급망 위험 경보가 발령되며 보험료는 2배, LNG 항로 7척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판을 흔들려던 일본은 성명만 반복했고 약자라 여겨졌던 한국은 단 한 줄의 발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위기 속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점인데요. 독도를 건드린 순간 일본 안보 라인이 두려워한 건 상징이 아니라 대마도 그리고 바다의 통제권이었습니다. 말로 싸운 나라는 흔들렸고 기술로 버틴 나라는 선택받았습니다. 과연 백악관이 이 순간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채널은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순간들, 그리고 강대국들이 왜 결국 한국 앞에서 계산을 다시 하게 됐는지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말로 위협하던 나라들이 흔들릴 때 기술로 버틴 나라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다기술 공급망을 장악했는지 그 누구도 왜곡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엔 한 권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께는 62페이지였어요. 표지엔 빨간 선 하나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비공개 문서라는 표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클래서파이드 NSC 인터널 유스 올리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브리핑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회의실엔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경제 담당 실무진이었죠. 모두 아침 커피를 손에 쥔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보고서 표지를 비쳤습니다. 빨간 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어요. 오늘 다룰 건 이 문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무부 담당자는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소음이겠거니 하는 반응이었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어요. 일본 정부 의뢰 전략 분석 보고서 국제적 입지 변화 요인 분석. 제 손가락이 제목 위에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의뢰한 겁니다.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에너지부 실무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보고서로 돌리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왜 일본의 국제적 입지가 흔들리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도 멈췄어요.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표가 나타났죠.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항해 건수, 관광 예약 취소율, 채권 수익률 변동폭이었어요. 이 문서는 여론용이 아닙니다. 제 손가락이 표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숫자로만 쓴 문서입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팔짱을 켰어요. 경제 담당자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장을 펼쳤어요. 그래프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독도 발언 이후 24시간 동안의 시장 반응을 담은 차트였죠. 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답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돌렸어요. 그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죠. 그저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2페이지 안에 담긴 진실을 말이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지금부터 이 문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보고서를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시간순 반응 분석이었어요. 페이지 상단엔 하나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발언이 나온 날이었죠. 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발언 후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제 목소리에 회의실이 집중했어요. 저는 첫 번째 항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언 후 3시간. 한국 외교부 공식 항의 성명 발표.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발언 후 6시간. 주일 한국 대사 소환. 에너지부 실무자가 메모를 했어요. 저는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발언 후 12시간. 한국 주요 여행사 일본 패키지 예약 취소율 28%.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치고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발언 후 18시간.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 1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엔 더 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언 후 24시간.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주요 유통사 매출 35% 감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발언 후 48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3곳, 일본 정치 리스크 모니터링 리스트 등재. 국무부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건 과장 아닙니까? 영토 문제 하나로 이 정도 반응이 나온다는 게 신빙성이 있나요?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반응 강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죠. 과장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래프의 첫 번째 봉우리를 가리켰어요. 이건 측정된 반응입니다. 에너지부 실무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발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온 반응입니다. 제 말에 경제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표를 펼쳤어요. 외교 채널별 대응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식 채널 5개, 비공식 채널 12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주요국의 입장 전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발표. 국무부 담당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일본이 한마디 했더니 세상이 뒤집혔다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결론은 아직입니다. 제 손이 보고서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섹션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붉은색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반응의 특징 즉각성, 다층성, 지속성. 누군가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즉각성. 발언 후 1시간 내 소셜미디어 반응 300만 건.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층성. 외교, 경제, 사회, 문화전 영역 동시 반응. 국방부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었어요. 지속성. 발언 후 일주일간 관련 보도 1일 평균 2,500건.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제 시선이 그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영토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연쇄 반응입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자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저는 보고서의 세 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대응 방식 비교 분석이었어요. 페이지 중앙엔 두 개의 열로 나뉜 표가 있었습니다.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한국이었죠. 저는 그 표를 회의실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표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이게 답입니다. 경제 담당자가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저는 왼쪽 열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대응. 발언 후 6시간 총리실 공식 입장 발표. 제 손가락이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내용 역사적 정당성 강조, 국제법 근거 제시, 외교적 해결 촉구. 에너지부 실무자가 메모를 했어요. 저는 다음 항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언 후 12시간 외무성 브리핑.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내용 기존 입장 재확인, 한국 반응 유감 표명, 냉정한 대화 요청.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발언 후 24시간 여당 대표 기자회견.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용 국민 지지 호소, 역사 교육 강화 약속, 단호한 입장 유지 선언.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수순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열로 시선을 옮겼어요. 한국의 대응. 발언 후 3시간 외교부항의 성명.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내용 규탄 성명 1회. 경제 담당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발언 후 6시간 대통령실 대응. 제 손가락이 모니터를 짚었습니다. 내용 별도 논평 없음.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발언 후 12시간 국방부 조치.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내용 독도 방어훈련 일정 공개, 해군 구축함 배치, 공군 초계 횟수 2배 증가. 국방부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내려갔어요. 발언 후 18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용 반도체 소재 국산화 로드맵 전격 공개, 예산 3조 원 편성 확정. 경제 담당자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발언 후 24시간 해양수산부 조치. 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내용 독도 주변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 발표, 착공 예정일 공개.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표의 양쪽이 선명하게 대비됐어요. 일본은 성명을 냈고 한국은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제 말에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또 다른 표가 나타났습니다. 예산 투입 비교입니다. 제 손가락이 숫자를 짚었어요. 일본 외교 대응 예산 증액 없음, 국방 예산 변동 없음.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한국 국방 예산 즉시 집행 5천억 원, 산업 예산 3조 원 편성, 해양 인프라 예산 1조 원 확정.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총 4조 5천억 원이 48시간 내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셨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표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일본의 말과 한국의 행동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어요. 말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섹션을 펼칠 준비를 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네 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안보 시나리오 분석이었어요. 페이지 상단엔 빨간색 경고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모니터에 띄웠어요. 이제 안보 파트로 넘어갑니다. 제 목소리에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는 첫 번째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동해가 중앙에 있었고 독도가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독도 분쟁 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제 손가락이 독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계를 읽기 시작했어요. 1단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독도 12해리 진입. 에너지부 실무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2단계. 한국 해경 차단, 물리적 충돌 발생.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수순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단계를 읽었어요. 3단계. 일본 자위대 함정 출동, 한국 해군 대응 배치.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네 번째 단계로 내려갔어요. 4단계. 공중 초계 증가, 레이더 조사 충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단계를 읽었어요. 5단계. 양국 군사경보 태세 격상.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를 천천히 읽었어요. 6단계. 미국 중재 개입 불가피, 동맹 신뢰도 재평가. 제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습니다. 저는 다음 지도를 띄웠어요. 이번엔 독도에서 남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은 대마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대마도를 가리켰어요. 독도 분쟁이 격화되면 한국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읽었어요. 대마도 영유권 재검토 여론 급등. 경제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읽었어요. 독도 발언 후 한국 내 대마도 관련 검색량 400% 증가.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여론일 뿐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항목을 가리켰어요. 한국 국회의원 12명 대마도 역사연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국방부 담당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한국 학계, 대마도 조선 영토 근거 자료 500건 공개. 에너지부 실무자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 대마도 영유권 주장 국제 캠페인 시작.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가리켰어요. 독도는 상징이지만 대마도는 현실입니다. 제 말에 국무부 담당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표를 띄웠어요. 대마도 전략적 가치 분석입니다. 제 손가락이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위치 한국 부산에서 50km, 일본 본토에서 130km. 경제 담당자가 숨을 멈췄어요. 저는 두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인구 3만 명, 일본 정부 보조금 의존도 72%. 국방부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경제 한국 관광객 연간 40만 명, 전체 관광 수입의 80%.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안보 대한해협 감시 거점 한일 중간 완충지대.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지도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독도에서 대마도로 이어지는 선이 선명했어요. 독도를 흔들면 대마도가 흔들립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국방부 담당자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저는 다음 섹션을 펼칠 준비를 했어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5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공급망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페이지 중앙엔 파란색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모니터에 띄웠어요. 미중 경쟁 시대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존하는 공급망이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국무부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읽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첨단 공정. 한국 의존도 62%. 에너지부 실무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한국 의존도 58%. 국방부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조선 LNG 운반선. 한국 점유율 74%.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네 번째 항목으로 내려갔어요. 디스플레이 OLED 패널. 한국 점유율 67%.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방산 핵심 부품. 한국 공급 비중 42%. 제 손가락이 그래프를 짚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비교합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왼쪽 열을 읽었어요. 일본 첨단 반도체 공정 점유율 12%. 국무부 담당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일본 2차 전지 소재 점유율 18%.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일본 LNG 운반선 점유율 9%. 경제 담당자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었어요. 일본 OLED 패널 점유율 5%.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표를 띄웠어요. 제목은 전략물자 공급 안정성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공급 중단 사례입니다. 제 손가락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공급 중단 제로건. 국방부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두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일본 공급 중단 17건.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는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분석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공급 중단 원인 분석입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노후 설비 고장 6건. 에너지부 실무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숙련 인력 부족 5건.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투자 지연 사건.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2건.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 조달 현황입니다. 제 손가락이 그래프를 짚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산 부품 조달 증가율 123%. 국무부 담당자가 숨을 멈췄어요. 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산 부품 조달 증가율 18%.
경제 담당자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읽었어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 건수. 한국 235건, 일본 41건.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어요. 제 시선이 그들을 훑었습니다. 동맹은 감정을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리스크를 맡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국방부 담당자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자는 화면만 바라봤어요. 저는 다음 섹션을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드러내는 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붙잡아야 할 나라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6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산업별 경쟁력 비교였어요. 페이지 전체에 4개의 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표를 모니터에 띄웠어요. 조선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 3,200만 톤.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일본 조선소 수주 잔량 800만 톤. 국방부 담당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한국 선박 건조 기간 평균 18개월. 에너지부 실무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마지막 항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본 선박 건조 기간 평균 27개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표로 넘어갔어요. 반도체입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읽었어요. 한국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2%. 국무부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일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1%.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치를 읽었어요. 일본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세 번째 표를 띄웠어요. 에너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한국 원전 건설 기간 평균 60개월.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일본 원전 건설 기간 평균 120개월. 국무부 담당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한국 해외 원전 수주 건수 18기. 경제 담당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었어요. 일본 해외 원전 수주 건수 2기.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네 번째 표로 넘어갔어요.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제 손가락이 새로운 데이터를 짚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한국 오지 시스템 수출액 연간 72억 달러.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일본 오지 시스템 수출액 연간 13억 달러. 국방부 담당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국가 42개국.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치를 읽었어요. 일본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국가 7개국.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한국 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율. 지난 5년간 평균 12%. 경제 담당자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일본 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율. 같은 기간 평균 2%.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읽었어요. 한국 특허 출원 건수. 연간 23만 건. 일본 특허 출원 건수. 연간 18만 건.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어요. 제 시선이 그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우린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작동을 기억합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국방부 담당자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경제 담당자는 화면만 바라봤어요. 에너지부 실무자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섹션을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격차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7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정치적 동기 분석이었어요.
페이지 상단엔 하나의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왜 일본 정치권은 독도 발언을 선택했는가?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첫 번째 분석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발언 시점 분석입니다. 제 손가락이 날짜를 짚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언 일주일 전. 내각 지지율 32%. 역대 최저 수준. 경제 담당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발언 3일 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1%대.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발언 2일 전. 야당 국회 과반 확보 가능성 68%.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읽었어요. 발언 하루 전. 총리 측근 회동 확인. 참석자 7명.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새로운 표가 나타났습니다. 발언 후 여론 변화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치를 읽었어요. 발언 후 24시간. 내각 지지율 41%. 9포인트 상승. 국무부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발언 후 48시간. 여당 지지율 38%. 7포인트 상승.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발언 후 72시간. 총리 강경 대응 지지율 53%. 에너지부 실무자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치를 천천히 읽었어요. 발언 후 일주일. 야당 과반 가능성 45%. 23포인트 하락.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기술 경쟁력 변화를 봅시다. 제 손가락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읽었어요.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평균 32계단 하락. 국방부 담당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같은 기간 한국 기업 순위. 평균 18계단 상승.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일본 주력 산업 세계 점유율 변화. 10년 전 23%, 현재 12%. 경제 담당자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치를 읽었어요. 한국 주력 산업 세계 점유율 변화. 10년 전 15%, 현재 31%.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분석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요. 기술적 자신감 상실이 감정 카드 의존으로 이어졌다.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읽었어요. 산업 경쟁력 하락이 정치적 보상 심리를 자극했다. 국방부 담당자가 메모를 멈췄습니다. 저는 세 번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단기 지지율 회복이 장기 신뢰 손실을 압도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영토 발언은 전략이 아니라 증상이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어요. 제 시선이 그들을 훑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영토를 외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약한 나라가 감정을 외칩니다.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에너지부 실무자는 화면을 끄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는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국무부 담당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섹션을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의 진짜 결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최종평가 및 권고사항이었어요.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빈 페이지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없습니다. 경제 담당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어요. 일본 정부가 원한 건 해결책이었습니다. 제 손이 보고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찾은 건 진단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자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를 일본 정치권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 담당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했어요. 최선의 경우. 보고서 내용 부인. 작성 기관 신뢰도 공격.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했어요. 중간의 경우. 보고서 내용 은폐.
외부 유출 차단. 국무부 담당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천천히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 보고서 내용 왜곡, 한국 위협론 확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황은 악화됩니다.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는 일본 정치권에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의뢰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보고서를 두드렸어요. 기술적 문제로 분석 불가라고 전하겠습니다. 경제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이 보고서는 우리 내부에 남깁니다.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시선이 그들을 훑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나라가 어디인지입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메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검토 결과입니다. 제 손가락이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사업 12건 진행 중. 2건 지연. 경제 담당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사업 35건 진행 중. 0건 지연. 국무부 담당자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일본 정상회담 횟수 연간 3회. 에너지부 실무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 정상회담 횟수 연간 7회.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덮었어요. 숫자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일본의 진짜 최후는 패배가 아니라 신뢰 상실입니다. 경제 담당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자는 노트북을 챙겼어요. 국방부 담당자는 메모를 접었습니다. 국무부 담당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진 표지가 사라졌어요. 이 보고서는 일본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될 것이었어요. 회의실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